그동안 사용 내역이 불투명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특수활동비.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검찰이 최초로 시민단체의 특활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전자정보 형태가 아닌 종이로 17,000쪽을 복사해서 넘겨줬습니다. 수작업을 통해 내역을 분석한 시민단체들은 74억 원 이상의 증빙자료가 누락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생활비로 써도 아무도 모르는 거죠. 가져가서 부인을 갖다 줬다 이러면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린 감시가 미치지 않으면 자의적이 되고 일탈을 저지르게 돼 있는 게 사람이니까 저는 모든 검사들이 성자와 같이 엄격한 준칙을 준수해서 집행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딱히 묘안은 없다고 봅니다. 검사들은 다 자기가 법이에요. 이번 영상 정말 충격적일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검찰공화국, 윤 정권에 부역하는 검찰의 치졸한 민낯이 가감없이 드러났습니다. 김건희를 감싸고 그것도 못 알아 파티를 벌였다는 역대급 충격적인 정황이 밝혀진 것인데요. 정점래 위원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울먹이며 호소해도 특활비 전액 삭감이라는 카드를 다시 한번 간경히 꺼내들었고 국민들의 환호를 이끌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검찰 해체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활비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검찰청 특활비 보니까 특이하게 이번에 마약 수사를 2배 이상 늘렸네요. 마약 수사 줄어들다가 왜 마약 수사 특활비가 늘어났을까? 이게 이상합니다. 다른 거 특활비 줄이다가 보니까 늘리고 싶은데 늘릴 게 없으니까 마약 수사 그냥 하나 늘린 거 아닐까요? 이게 지금 마약 사건이 많습니까? 있었죠. 아주 중요한 사건. 이 정권이 찍어 눌러버렸죠. 마약 수사 좀 하려고 하니까 백혜령 경정을 찍어 눌러버린 그런 짓을 하려고 이 또 찍어 누르려고 이 특활비 주는 거 아닙니까 혹시? 수사 찍어 누르라고?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특활비 제대로 썼습니까? 지난번에 증인 윤선은 기자 6만 건 검토했는데 단 한 건이라도 제대로 썼으면 자기가 기사를 쓰려고 했답니다. 단 한 건도 제대로 쓴 걸 못 봐서 기사를 못 쓰고 있답니다. 지금 보십시오. 코웨이 공기청정기 렌탈비 처리하고 파리바게트 할로윈 케이크 샀고 다음 보여주시죠. 전출기념 단체 사진 찍었습니다. 특활비 가지고. 그리고 국정감사 우수 검사 격려로 50만 원 주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특활비 가지고 사적으로 남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죄 아닙니까? 게다가 가장 최근에 서울중앙지검에서 뭘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명품백 수수 무혐의, 그리고 주가 조작 무혐의 했죠? 법무부 장관님. 예. 10월달, 9월달, 10월달, 8구 10월달 서울중앙지검의 특활비가 얼마가 내려갔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습니다. 이 무혐의하고 성과급 파티한 거 아닌지 매우 궁금합니다. 온 국민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무혐의하고 성과급을 도대체 얼마나 줬을까, 얼마나 받았을까 한번 자료 내보시죠. 검찰에서 공개하기가 어려운 것이 특수활동비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고 대부분 그것은 보안 예산이죠. 그런 경우를 국회의원들에게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면 예산소위 위원들께 설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산소위 위원들은 예산심사를 할 때 그런 부분은 공식 속기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짜 필요한 거니까 살려줘야 된다. 이렇게 미리 사전 숙지를 한 상태에서 예산 소위를 열고 속기가 되는 상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 하고서 예산 소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정보위 야당 간사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 때 국정원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하면 굉장히 곤란한 예산들이지 않습니까? 국정원 예산이라는 게. 그래서 국정원은 다 특활비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일일이 너댓 시간 그걸 다 숙지한 상태에서 회의를 정식 열지 않고 정보위 예산결산 소위원들한테 요건 요렇습니다. 요건 요렇습니다. 요것은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요것은 죽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미리 다 하고 그 다음에 정식 회의를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국정원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근데 유감스러운 것은 제가 제 질의 때 이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정보 예산을 공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법무부는 지금 정보 예산을 공개시켜 놓고 이만큼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박지원 의원님 국정원장 하셨으니까 국정원법 위반일 수도 있습니다. 특활비를 정보 예산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지금 공개돼 있어요. 저도 진짜 질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법무부에서 그러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정감사 때 계속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입증을 해라. 입증을 하지 않고 어떻게 국정원도 다 입증을 합니다. 비공개회의 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이거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도 지금 얘기했듯이 무슨 경력금, 명절 떡값, 그리고 검찰 특수활동비를 왜 주유소에서 씁니까? 왜 상품권으로 씁니까? 왜 대형 마트에 갔습니까? 왜 그래요? 대형 마트에서 수사합니까? 그리고 왜 12월 달 되면 무슨 보도블록 교체하듯이 12월 달에 그렇게 예산을 막 두세 배 막 더 씁니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설날 전날, 추석날 전날 그 특수활동비가 많이 쓰입니까? 이런 걸 입증 못하니까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무작정 삭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입증하지 못하는 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는 거예요. 오해 없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께서 이것은 법무부 실무진들과 논의하셔서 예산 소위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의 입장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세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위원장님께서 경험하신 정보위 관련은 국정원 예산이고 국회의원 및 국정원법에 따라서 모든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공개나 누설에 대한 책임도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안타깝게도 법사위 이 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그런 보완책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적절한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엄중하게 잘못을 찾아내서 그런 일이 다시 없도록 열심히 지도하고 감독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야당 정보위 간사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한테 국정원에서 저한테 와서 세세하게 예산을 다 보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안 사고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2년간 예산심사하면서. 예, 그건 위원장님께서 참 훌륭하셔서 지금 그런 일인데 여기는 다른 의원님들도 다 훌륭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국정원 1차장, 2차장, 3차장 자기들도 조정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조정해 드렸어요. 저는 국정원 예산을 다 봤습니다. 세세하게. 그렇지만 한 번도 보안사고를 내지 않았어요. 우리 법사위에 있는 예산소위 위원들도 그 정도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하시고 그런 사전 설명 과정을 반드시 거치시기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억울해도 할 수 없습니다. 입증되지 않는 예산은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 쓰겠니? 정주영 명예회장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 쌈짓돈이 아닙니다. 마구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요. 그리고 감시도 받지 않고 영수증도 제출하지 않으라고 마음껏 쓰라고 드는 돈이 아닙니다. 다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 혈세입니다. 장관께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그야말로 특수한 활동에 쓰여지는 비용이죠? 빨리빨리 답변하세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에 그렇습니다.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기밀 유지란 무엇입니까?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활동할 때 첫 번째 원칙이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특수활동비라고 하면서 흔적을 남긴 것은 특수활동비가 아닌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으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떡값이라고 하면서 특수활동비를 그러니까요. 아니, 토달지 마시고 명절 떡값으로 특수활동비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자, 특수활동비를 대형마트에 가서
무슨 생활용품 사고 이런 걸로 쓰면 안 되겠죠? 맞잖아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네, 맞습니다. 상품권으로 특수활동비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 그리고요. 공개된 장소에서 삼겹살 사먹는데 회식비를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특수한 수사에 또는 정보활동에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고정 불변으로 나가면 안 되죠? 그런데 시민단체가 밝힌 거에 의하면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450만 원씩 매달 정기적으로 나갔어요. 어떤 직업에서. 이건 특수활동비가 아니잖아요. 그냥 경상비지. 공기청정비 월세 내는데 특수활동비를 쓰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땡땡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회식에 돈 봉투 나눠준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결정적인 증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특수활동비라고 썼는데 이게 유사 특수활동비인 게 뭐냐면 국정감사 우수직원 격려 3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까만 걸로 지워서 왔어요. 근데 살짝 이걸 벗겨보니까 국정감사 우수직원 격려 30만 원. 이게 특수활동비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특수활동비예요? 밝혀진 것만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특수활동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을 못하는 거예요. 들킬까봐. 자, 검찰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등등 다 해요. 별건 수사도 하죠. 별건 수사를 분명히 불법인데. 근데 국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대로 예산 심사권, 의결권을 가지고 특수활동비, 입증되지 않는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겠다는 겁니다. 뭐가 문제죠? 이게 왜 반발하죠? 자, 그런데 법사위에서 계속 특수활동비를 입증 못하는 것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야, 이런 꼼수까지 써요? 보시죠. 2024년까지 편성해 놓은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교정활동, 법무 및 검찰 행정지원, 출입국 관리. 이게 특수활동비 내역으로 다 돼 있었어요. 2024년에.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를 줄이긴 줄여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꼼수를 쓴 겁니다. 요 세 항목을 정보보안비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뺐어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를 줄인 것처럼 눈속임한 거예요. 제가 이름 붙였어요. 별건 은닉 예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그리고요. 이 정보보안비는요. 이게 국정원 소관이에요. 국정원 예산으로 가야 되는 예산일 수 있어요. 국정원 예산은 다 비공개입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2024년 토탈 189억에서 2025년 196억으로 오히려 증액을 시켜놔요. 꼼수를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결국은 어떤 결론이 나오냐? 2024년까지 특수활동비로 포함시켜서 통과시킨 교정활동, 법무, 출입국 관리 이런 예산은 특수활동비가 아니었다는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거예요. 특수활동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수활동비가 아닌 것을 특수활동비처럼 지금까지 쓴 것이 수십 년 동안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의미 없는 특수활동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라고 남겨놓은 뭐 공공수사니 마약이니 이런 것도 갈비 발라내듯이 다 발라내야 돼요. 말씀드립니다만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것은 전액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역을 입증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네. 보니까 심우정 후보자가 서울 동부지검장일 때 특활비가 일주 평균 272만 원 썼습니다.
뭐 어디다 썼는지 모르겠어요. 썼어요. 그런데 2021년 추석 이때 일주일 동안 1,160만 원, 약 4.2배를 씁니다. 그리고 2022년 설날 일주 동안 1,350만 원, 약 5배를 씁니다. 그리고 2021년 연말에는 636만 원으로 2.3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분석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명절 앞두고 쓴 거는 명절 떡값으로 쓴 것 같고요. 연말에 쓴 건 아마 남은 돈을 몰아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패턴은 심우정 후보자에게서만 나타난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4번의 명절이 있었는데 2억 5천만 원을 떡값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검 지청에서도 연말에 몰아쓴 사례들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심우정 후보자의 동부지검장 시절에 쓴 건 명절 떡값 그리고 연말에 남은 돈을 좀 몰아쓴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네, 아까 후보자는 이게 수사 중이었다, 당시에도 무슨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마치 수사에 쓴 것처럼 얘기했어요. 자, 후보자님, 이 떡값입니까 아닙니까? 딱 그것만 답변해 보십시오. 떡값 아니에요? 예. 네, 답변 들으셨죠?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필요한 때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명절을 앞두고 갑자기 특수활동이 집중될 리가 없고, 그리고 예를 들면 1,350만 원을 쓴 2022년 1월 같은 경우는 28명에게 이렇게 특활비가 지급된 걸로 나오는데, 사실 28명에게 그렇게 동부지검에서 갑자기 네. 28명이 특수활동을 실제 수행했을 리가, 명절을 앞두고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솔직하게 그냥 명절 떡값으로 썼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리고 실제 검찰 예산이 이렇게 됩니다. 특활비 70억, 80억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요. 보시는 것처럼 첨단 범죄 디지털 수사와 관련해서 2022년엔 1억 2,200만 원, 검찰 수사 지원엔 5억 2,200만 원, 형사부 등 수사 지원 50억 7,400만 원,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활비는 이 예산 편성된 그 항목대로 그 수사와 관련된 항목에만 지출을 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시 말해서 저번에 법무부 장관은 마약 수사 때 마약을 사는데 특활비를 쓴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돈은 2억 7,500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런데 검찰 같은 경우는 일단 저렇게 해서 예산을 받으면 그냥 섞어서 그냥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전국의 검찰청에 나눠주고, 맞습니다. 나머지 수시분이라고 하는 건 검찰총장 임의로 그냥 자의적으로 쓰고 있는 걸로 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법사위에서 현장 검증 갔을 때에도 특활비 때문에 갚는데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항목대로 얼마를 썼다라고 전혀 관리하지 않습니다. 네. 조금 전에 후보자도 항목을 모른다라고 답을 해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저는 이거 범죄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국회에서 통과시킨 예산을 완전히 무시하고 돈을 사용하는 것이고, 또 기획재정부 지침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일부는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시죠. 예, 그럼 들어가시고, 네, 그 다음에 임선웅 기자님 잠시 나오시겠습니까? 네, 기자님도 오랫동안 특활비 문제를 취재를 하셨는데, 네. 심우정 후보자를 비롯해서 특활비의 문제점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제점 짧게 말씀 주시고, 특히 심우정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시절에 법무부 장관 특활비 비공개 처리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네. 상관없어요. 일단 검찰 특수활동비 자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한 자료가 지금까지 공개받은 자료 전체 확인한 게 6만 장 정도 되는데요. 6만 장 중에서 집행 내역을 좀 구체적으로 가리지 않은, 검찰에서 실수로 가리지 않은 자료가 한 0.2%, 한 100장 정도가 됩니다. 100장은 이제 특수활동비를 어디다 좀 썼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증거들이죠. 직접적인 증거들인데, 이를 보면은 사실 특수활동에 썼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를테면 파리바게뜨 한정판 헬로윈 케이크를 샀다든지, 스타벅스에서 음료를 사고 상품을 받기 위한 프리퀀시를 적립했다든지, 공기청정기 대여비로 썼다든지, 아니면 검사들하고 가서 이제 한우나 염소고기 이런 회식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각양각색의 오남용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반대로 얘기했을 때 0.2%를 제외한 99.8%의 집행 내역이 실제로 공개된다면
어떨까요? 아마 그 결과는 뭐 모두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오남용 부정사용 실태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좀 아까 하승수 변호사께서 설명하신 이런 이제 특수활동비가 특정 기간에 몰려서 집행되는 것 또한 특수활동비를 특수활동에 쓰지 않는다는 아주 강력한 정황으로 보이고요. 제가 뭐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 부정사용과 오남용의 증거들은 이렇게 두 가지. 가리지 않은 영수증을 통한 직접 증거, 그리고 특수활동비가 공교롭게 특정 시점에 아주 폭발적으로 금액이 증가한다는 정황, 이렇게 일단 두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보공개 청구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올해 1월에 법무부 장관, 역대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공개해달라는 청구를 했었고요. 그 당시 이제 정보공개 답변, 그 이제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오기를 이제 200장 정도 자료가 다 준비가 됐다. 이제 당신이 와서 가져가든지 우리가 보내주면 되는데, 당시 이제 차관, 그러니까 심우정 후보자의 결재가 안 나고 있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좀 시일이 지나서 한 일주일, 6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법무부로부터 통지가 옵니다. 왔는데 이제 정보 비공개 결정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배경을 좀 살펴봤던 것이죠. 당시 이제 배경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던 이유는 이미 하승수 변호사께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통해서 검찰 특수활동비의 공개 판례를 이미 이끌어낸 바 있고, 취재한 내용을 우리가 들을 필요가 뭐 있어요? 아주 중요한 증거 내용인데요. 네, 새로운 내용이라. 네. 예, 그럼 참고인께서 네네. 예, 한 3, 40초 내로 마무리해 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정보공개가 비공개 통지된 것을 뭐 배경을 좀 살펴봤고, 뭐 법무부 내부 직원으로부터 일종의 뭐 증언 비슷한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기화로 해서 이 검찰 내 법무부에 이제 파견되어 있는 엘리트 검사들이 주로 속해 있는 검찰국이라든지 이런 곳에 특수활동비 자료가 연쇄적으로 공개되는 것을 좀 우려한 것 같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고, 그 내용으로 당시 이제 비공개 결사 결정에 뭐 국민의 알 권리나 이런 부분들은 좀 등한시돼 있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의혹을 뭐 갖고 있어서 관련 내용을 기사화한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김영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진우 의원님, 예,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이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